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조건 제시한 미국.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존 커비는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커비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미래라고 믿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군사 동맹에 가입하기 전에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과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커비는 워싱턴의 입장이 완전히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는 먼저 그들은 이 갈등에서 승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RT 채널은 커비가 그들은 먼저 이 갈등에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후 갈등이 끝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러시아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커비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원할 것이지만 부패가 여전히 큰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지는 것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목표가 현재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요. 모스크바는 또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갈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이들 국가가 갈등의 한쪽으로 참여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렘린은 나토의 갈등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모스크바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핵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전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노력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타임즈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나토화하는 것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심각한 부패 문제를 목격했다고 말했죠. 바이든은 평화는 나토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촉진하는 대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이 우크라이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리가 그들이 미래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하는 보안 보장이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은 평화는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갈등이 끝난 후 나토 가입 야망을 자주 촉진한 상황에서 큰 타격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워싱턴과 모든 나토 회원국들은 이 시나리오를 감수하고 싶지 않으며 이는 선거의 해인 바이든에게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죠. 관찰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가입 약속 대신 보안 보장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러시아 고립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실패. 서방 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은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갈등 때문에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주요 비동맹 국가들을 최종 성명에 동참시키는 데 실패했고 다음 회의를 추진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요청으로 스위스에서 90개 이상의 국가가 이틀간의 회담에 참여했죠. 모스크바는 초청받지 않았지만 멀리서 이 회담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 회담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더욱 부각했는데요. 브라질은 옵저버로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두 더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었지만 회의의 공동 성명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남반구 국가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썼습니다. 결국 그는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방 동맹국들이 스위스 정상회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더 그렇는데요. 블룸버그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의 태도가 젤렌스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를 양보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방 국가들조차 러시아의 참여 없이 평화를 촉진할 포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서의 저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고립되지 않았으며 서방 외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도 국내 문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의 최종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 아조프 항구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담에 더 겸손한 목표들과 함께합니다. 이 성명은 갈등 후 우크라이나의 해결책,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또는 양측의 철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제거했습니다. 최종 협상이 에너지 안보 및 원자력에 대한 논의로 변하면서 일부 지도자들은 일찍 떠났습니다. 다음 회담을 추진한 국가는 없었으며 특히 다음 개최지로 예상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묵이 두드러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초기 어려운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91개 국가 중 80개국이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12개국이 서명을 거부했으며 두 국가가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러시아. 워싱턴이 지난주 모스크바에 부과한 최신 제한 조치에 대해 현재 러시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부회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법이 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T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2월 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시작된 이후 4,000명 이상의 러시아 개인 및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및 다른 몇몇 국가들도 러시아에 유사한 제한 조치를 부과했는데요. 메드베데프는 모스크바가 피해를 평가하여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모든 약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손실을 입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는 대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주 모스크바가 미국과 그 동맹국의 모든 약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손실을 입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제재에 대응하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는 대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러시아와 다른 곳에 3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와 해외 파트너 간에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키르기스스탄 및 터키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미국은 동부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카리브해 지역의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고 외국 무역 활동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바는 모스크바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도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인해 미국 달러와 유로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작년 말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제재가 서방이 원하는 만큼 러시아에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 경제가 점차 적응하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에 수년간 더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귀도 크로세토는 5월에 서방이 제재가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서방은 이 나라의 세계 경제적 영향을 과대평가했다고 평가했죠.